인간의 본성을 파고드는 범죄 심리학자 우리 이수정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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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있으시다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조두순 사건 그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해자가 출소를 그렇죠. 출소가 임박해서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평생 신체 일부를 못 쓰게까지 만든 그 범인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자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인터넷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죄가 중해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이 지난 24일 1심대로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잘못이라며 고개 숙인 조두순. 조두순이 사는 동네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죄질에 비해서 이게 형량이 너무 이게 짧은 거 아닙니까? 12년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년형이 거의 최고형으로 나왔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최고형이 12년형. 네. 가중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한 번 확정이 된 형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바로 그 사건, 조두순 사건 때문에 친고죄가 우리나라에서 폐지되기에 이른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친고죄가 뭡니까? 친고죄가 피해자가 문제를 삼아야만 범죄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약에 고소의 의지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면 고소를 취하해버리거나 하면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뭐 활보할 수가 얼마든지 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친고죄가 폐지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강도 사건의 피해자나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동급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의 협조조차 받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소를 하면은 뭔가 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최근까지 이제 이 조두순이 가는 집 주소가 공개가 안 돼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게 조두순이 가서 살게 되는 집 주소를 그 인근에 있는 뭐 아이들을 가진 가구에는 배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두순의 경우에 전자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동하는 뭐 예를 들자면 놀이터나 학교 앞에 가서 오랫동안 배회하게 되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관들이 이 사람을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1:1 보호관찰까지는 적용되게 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활보하고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뒤 12년형을 살고 나온 박모 씨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수용제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보완처분 형태의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검찰이 보호수용을 추가로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선고를 해서 일종의 주택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설에 이제 연금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입법이 되면요. 네. 일종의 보완 처분으로서의 보호 수용, 또 심리치료도 제공해달라, 치료 목적으로서의 보호 수용 제도를 운영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인권 침해라고 사실은 논쟁을 많이 이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묻고 싶은 게 가해자의 인권 침해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돼야 되냐. 그러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가서 우리가 호소를 하느냐. 기사를 봤는데 피해자가 그래서 좀 이사를 갔다고 좀. 네, 피해자가 사실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사 비용을 마련을 해드려가지고 이분이 이사를 가긴 했습니다. 네. 오히려 피해자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참 정말. 친구가 지금까지 생존을 해온데 당연히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부터 친구들까지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이 아이를 더 악화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됐는데 그것을 결국은 가해자가 돌아가서 지금 다 파괴해 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가해자는 자유롭게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그 가해자, 돌아온 가해자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살던 기반을 버리고 지금 이사를 간 상태고, 그럼에 있어서 굉장히 그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나라의 사법의 정의란 도대체 무엇이냐? 범죄자에게 엄벌만 하는 게 정의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를 회복을 시키는 게 사법 정의의 목표가 돼야지. 이제 형사사법 제도가 모든 게 범죄자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됐다. 피해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는 이분의 고통은 아직 완치가 안 됐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제도가 이분의 고통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어떻게 지원을 회복을 시킬 거냐. 이게 사실은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모든 것들이 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예. 박지성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좀 반갑습니다. 요즘 그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뭐 이제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범죄 좀 있습니까? 아, 이게 정말 심각한데 불법 촬영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동차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법 촬영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잘 모르고,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의 일상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하는 어떤 지하철역 안이나 나의 직장, 뭐 화장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내가 안전할 수 없다는 공포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는 사람의 신뢰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법의 처벌도 좀 굉장히 좀 강화가 돼야 되고 우리들 스스로의 좀 경각심을 많이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 혹시 진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혹시 좀 있습니까? 그 제가 엠번방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공익근무요원 강 씨의 범행이거든요. 그게 본인의 선생님이었던 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급기야는 이제 그 선생님의 딸에 대한 어떤 살해 이런 거를 또 조주빈과 논의한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께서 국민청원을 직접 올리신 게 있어요.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숨 쉴 수 없게 만드는지 그 청원 내용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토킹이 나중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어떤 그 전조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스토킹도 여전히 구애 행위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아서 이거야말로 살인의 예비죄로 처벌해야 하면 여자들의 죽음의 3분의 1 정도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이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한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이런 괴롭힘 범죄들, 그런 범죄들은 피해자를 비난할 수가 있어요. 네가 좀 잘하지. 어떻게 대응했길래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가 그냥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치부해버리는 그런 관념을 빨리 저는 없애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률들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그렇게까지 가혹한,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세우고 사람들한테 봐라. 너희들은 반드시 잡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까지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이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 받아야만 예. 그래야만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많은 또 사회에 예, 관심이 이곳에 쏠려 있지만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좀 이어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법이 강화가 돼서 진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